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은 날 충동적으로 비싼 물건을 결제하는 건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아주 눈물겨운 방어 기제에 가깝거든요. 혹시 퇴근길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수십만 원짜리 결제 완료 문자가 와 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지갑을 여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심리학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혹은 일상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삽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을 때 우리 뇌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죠. 이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소비입니다. 내가 내 돈을 써서 물건을 산다는 행위는 사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효능감을 선물하거든요. 그래서 보복 소비는 사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하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고갈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낮 동안 감정을 억제하고 하기 싫은 일을 참아내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밤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둑이 무너지듯 참아왔던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죠. 낮에 상사에게 혼나고 꾹 참았던 그 마음이 밤이 되면 명품 가방이나 비싼 전자제품에 대한 갈망으로 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도 한몫을 단단히 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거든요. 이 짜릿한 즐거움은 현실의 고통을 아주 잠시나마 잊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행복의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점이죠. 택배 상자를 뜯을 때까지만 좋았다가 물건을 꺼내는 순간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놀랍게도 보복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기저에는 자기 보상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한 나에게 이 정도도 못해지나 하는 보상 기전이 작동하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 보상의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떡볶이 한 그릇으로 충분했다면 나중에는 호텔 뷔페나 비싼 명품이 아니면 뇌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의 구멍을 돈으로 메우려 할수록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전문가들은 이를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을 사도 우리 뇌는 금방 그 상태에 익숙해지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보복 소비는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카드 명세서를 마주했을 때의 자괴감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디드로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고 나면 그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새로 산 가방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고 그 구두에 어울리는 옷을 사다 보면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지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시작된 작은 지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마음이 고픈 건지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에는 쇼핑 앱을 삭제하거나 결제 수단을 번거롭게 만들어두는 것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바로 결제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뒤 딱 24시간만 기다려보세요. 다음 날 아침 차분해진 정신으로 다시 보면 왜 사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물건들이 수두룩할 테니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쇼핑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일시적으로 통제력을 회복시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물건을 소유해서 생기는 기쁨이라기보다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보상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언가 사고 싶을 때는 아주 저렴하지만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뇌를 충분히 달래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죠. 돈을 쓰는 대신 나의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일기를 쓰며 오늘 느낀 감정을 쏟아내거나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도 뇌의 도파민을 활성화하는 아주 건강한 방법입니다.
소비로 채워진 자존감은 금방 무너지지만 스스로 일궈낸 성취로 채운 자존감은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내 마음의 주인이 지갑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가 힘들었고 위로받고 싶었다는 마음의 신호니까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대신 돈을 쓰는 것 말고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제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든다면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정말 이 물건인지 아니면 따뜻한 위로 한마디인지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 물건보다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의 공감이 더 절실했을 거예요. 지갑을 열어 공허함을 채우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내 마음을 먼저 채워주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도 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응원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깊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쇼핑앱 대신 평온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